너사세의 세상의 모든 독 특집. 오늘 수요일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의 종류,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독의 종류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역사 속에서 어떤 독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독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 스토리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리즈예요. 이게 몇 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책에서 좀 재밌는 부분들을 좀 토픽을 좀 골라놓긴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좀 잘릴 수도 있고요. 단기 시리즈로 진행이 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추천, 구독, 손가락 안 부러지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세상의 모든 독 1탄 독성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배경음악이 크게 느껴지지? 자, 여러분, 뱀의 독리와 파리잎 있죠? 파리잎, 그리고 전갈의 침에는요, 모두 다 독이 있어요. 사악한 인간한테도 독으로 가득 차 있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는 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쵸? 광물이나 미생물들이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독도 있고요. 그리고 동물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까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 중에서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딱 떠오르는 거?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냥 대표적으로 독 있는 동물 뭐 떠올라요? 그럼 우리 딱 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뱀, 뭐 좀 더 나가면 정갈, 뭐 이 정도죠. 그쵸? 이 정도인데, 그쵸? 뱀이라고 하네. 자, 동물학의 바이블로 알려져 있는 카사레와 덜 동물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대략 1200종의 해양 생물과 헤아릴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절지동물, 그리고 400여 종의 뱀이 사람에게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굵직한 거, 우리가 아는 거 몇 가지랑 좀 몰랐던 거 몇 가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같이 사진 보고 뭐 어떻게 독이 작용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독을 내는 동물이 있고, 자기 몸 자체가 독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물이 있어요. 독을 내는 동물은 말 그대로 뭐 나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상대를 물어, 좀 찔러, 이래서 적극적으로 독을 놓는 동물, 이런 것들이 독을 내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뱀, 뭐 정갈,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걔네들은요, 분비샘이 특수해요. 특수한 분비샘에서 독을 만들어서 특수기관에 보관한 후에 독리나 침이나 가시를 통해서 독을 퍼뜨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뱀이 있겠죠. 자,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자신의 조직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다 독성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능동적으로 자기가 가서 독을 확 쏜다거나 이런 거는 못하는 거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우리 먹으면 조심히 먹어야 되는 거 있었죠. 전문 요리사가 필요한 보거. 내가 먼저 했지. 보거, 그죠? 보거가 있어요. 보거는 전문 요리사, 그렇죠. 버섯도 마찬가지야. 버섯은 근데 전문 요리사까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자, 아무튼 뭐 보거같이 뭐 어떤 자신의 몸에 있는 조직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가서 누군가에게 독을 쏘지는 못하는, 능동적이진 않은 뭐 그런 것들을 독을 가진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고 이제는 독을 가진 생물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찬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하면 떠오르는 흔한 동물이 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알기론 이 뱀이 제일 독성이 강할 거야. 좀 채팅창이 좀 이게 핀트가 느리니까 제가 조금 기다릴게요. 꽃뱀? 꽃뱀! 그치, 꽃뱀이지. 꽃뱀 조심하세요. 최강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콘다. 아나콘다. 저는 뭐 아나콘다, 코브라 이 정도 생각했어요. 타이판! 오, 어떻게 알았지?
오, 타이판이에요. 검색해본 거 아니야? 지금? 아니지. 아니죠? 타이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뭐 코브라, 킹코브라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이요. 인랜드 타이판이라는 놈이에요. 인랜드 타이판 이 놈이 전 타이판이라는 거를 사실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방송 요거 준비하면서 타이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이 놈입니다. 아, 이게 나를 가렸어, 이 놈이. 지금 나오는 노래는 메시아. 자, 인랜드 타이판이라는 놈이에요. 얘 독성하면 생각났던 게 우리가 코브라, 뭐 내지는 뭐 아나콘다, 되게 무서운 뱀. 근데 이 인랜드 타이판이요, 무려 코브라의 5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0배면은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코브라도 사실 물리면 되게 위험하잖아. 살모자, 그쵸? 자, 게다가 성격도 엄청나게 포악해요. 자, 킹코브라의 5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한 번 물 때 나오는 그 독으로 성인을 100명 정도를 죽일 수가 있대요. 그냥 한 번에 죽일 수가 있고 약 25만 마리의 이상의 쥐를 죽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놈이죠. 어마무시한 놈이죠. 자, 이거는 보통 어디에 살고 있냐면 호주 중부 쪽, 그쪽에 좀 이렇게 밀집돼서 거기에 좀 국한돼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만 서식을 하고 있고 사실상 뭐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막 먼저 와서 확 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온순하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주에 갔어. 호주 중부에 갔는데 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물렸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리면? 보통 뱀에 물렸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처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묶는 거, 막 지혈하는 거, 고무줄 같은 걸로 막 옷을 쭉 찢어가지고 막 종아리를 확 묶잖아요. 다리 물리면. 저는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 너무 시끄럽나?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자, 진행할게요. 조금 이게 핀트가 안 맞으니까 제가 진행을 할게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뭐 우리 TV에서도 보지만 뱀에 딱 물리면 막 입으로 빨아내. 독을 막 빨아서 툭 뱉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알코올을 들이붓던가 소주를 먹고 있었으면 소주를 막 들이붓던가 이런 방법을 쓰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를, 그 물린 사람을 움직이지 않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게 가만히 놔둬야 되고 물린 상처가 심장보다 아래쪽에 놓일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게 지혈대를 사용해서 뭐 좀 피가 올라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죠. 자, 여기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정말 잠깐 음악을 끄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뱀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화면 캡처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이고, 어떡하지?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요. 와, 나는 진짜 이런 꼴은 처음 봤어. 이거 하면서. 자, 지금 화면에 뜨죠?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줄일게요. 자. 요 놈은 아니고 그냥 뱀의 독성을 보자 해서 이제 제가 좀 틀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뱀을 독을 일부러 지금 짜내고 있어요. 보면 독을 지금 일부러 짜내고 있죠. 아, 스포하지 말자. Змеиный яд стоит кучу денег. Грамм высушенного яда стоит дороже грамма золота. 레몬 무슨 이거 진짜 난 좀 놀랬어. 난 그 독 자체가 어떤 좀 Я смог 신경에 그런 거 убедиться сам, 한다는 каково воздействие яда гадюки Рассела на кровь жертвы. 그래서 이거를 이게 피야. 피에다가 부어요. 자, 조금 기다려보세요.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кровь свернулась, жертва, несомненно, была бы мертва. 피가 이렇게 됐어. 어쩔. 끔찍해.
피가 선지가 됐어. Технологии просты, но это смертельно опасно.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뱀의 독의 위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레드 타이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암튼 뭐 독 있는 뱀들이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선지 같아. 이거 댓글 보니까 막 선지라고 막 사람들이.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로 볼 거는요. 거미예요, 거미. 근데 우리나라에서 독거미 보기 사실 힘들지. 근데 거미 하면은 사실 독이 떠오를만 하긴 해요. 자, 왜냐면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미국에 미국에 있는 거미의 종류가 약 2만 종이래요. 근데 2만 종의 그 거미 중에서 딱 2개만 독이 없대요. 딱 2개만 독이 없고, 근데 그 중에서 약 200종, 그러니까 2만 종 중에서 약 200종만 사람한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독이 거의 있어. 2종 빼고 다 독이 있는데 그 중에 200종만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근데 200종도 제가 생각했을 땐 꽤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뭐 2만 종 중에니까 적게 느껴지지 200종도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자, 조금 징그러워요. 얘가 거미래요. 자, 이 거미 이름은요, 무당거미입니다. 자, 작은 벌레나 매미, 말벌 이런 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 보통의 거미처럼 무당거미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뭐 먹잇감이 무당거미한테 물린다. 만약에 이렇게 물리게 되면 그 뇌에 있는 해마 있잖아요. 해마에 있는 특정 뉴런의 수용체, 뉴런 아시죠? 신경 전달해주는 거기 수용체를 공격을 당한대요. 그래서 기억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한테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게 무당거미. 요거는 그래도 귀여운 편이야. 자, 이번엔 진짜 만약에 물렸을 때 사람이 되게 심각하게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개예요, 2개. 근데 2개인데 요 놈들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요거 하나. 자, 그 다음 거는 잠시만요. 그 다음 거 틀으면 봅시다. 되게 비슷해. 요거 색깔 되게 비슷하죠? 블랙이랑 레드. 자,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그 거미가요, 호주산 독거미예요. 호주산 독거미 레드백이라는 거미입니다. 이게 거의 호주의 전역에 다 볼 수 있대요.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독거미예요, 이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960년에 해독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것 때문에 약 13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내에 어느 정도의 독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제 의사가 만약에 뭐 물린 후에 한 3시간 정도는 경과를 지켜본대요. 지켜보다가 뭐 근데 그렇게 딱 일단 보는데 뭐 당장 죽는 건 아닌 것 같아. 경과를 지켜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도 만약에 13명의 사람을 죽일 정도면은 이게 치명적인 거죠. 지금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레드백이었고요. 자, 밑에 있는 거미는요, 미국산 독거미인 블랙 위도우입니다. 여러분 블랙 위도우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어벤져스에 나오는 거 맞죠? 블랙 위도우. 자, 얘도요, 처음에 물리면 막 구토, 복통, 발한 막 이런 걸 일으키다가 경련이 오고요, 마비까지 온대요, 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를 팔아요, 인터넷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조금 놀랬어요. 팔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거미 하면은 떠오르는 종 있으세요? 저는 거미 딱 찾을 때 생각났던 게 타란툴라. 그 약간 털 이렇게 막 나서 징그럽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란툴라가 사실 생각이 났어요. 그게 제일 막 무서워 보이고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봤던 영화에서 타란툴라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미 하면 타란툴라가 생각났고 그게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뭐 사람한테는 독성이 강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해요. 아, 부유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부유님.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볼 거는요,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자, 양서류 아시죠? 뭐 개구리 같은 거. 자,
자, 여러분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독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뱀처럼 갖다 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진 않는데 몸 그 등이랑 피부 부분에 그 세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성을 이용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개구리가 그 독이 있는 개구리가 그 피부의 독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병균에 감염이 쉽게 된대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병균에 감염이 되면. 그래서 그 독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맨날 귀여운 청개구리만 봤었잖아요. 자, 독개구리 한번 볼게요. 근데 색깔이 항상 뭐 독개구리든 독 들어간 애들은 색깔이 이런가 봐. 레드 앤 블랙이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누구도 들어오셨는데 누구시지? 수엄마니? 아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반가워요. 자 암튼 자 요 개구리의 이름이 뭐냐면 딸기 독화살 개구리예요. 그래서 얘도 독화살 개구리 이름처럼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흥미롭게도요 이놈은요 자기 스스로 독서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자기 몸에서 독이 나오지는 않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독을 만들까? 얘가 어떻게 독을 만드냐면 얘는 그 흙에 있는 오리바티드라는 진드기를 먹어요. 그 진드기를 먹고서 소화관을 통해서 독을 막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 독을 피부에 있는 독샘에다가 모아놔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누가 실험을 했어요. 얘가 오리바티드를 먹고 독성을 만든다라는 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가둬놔요. 오리바티드가 없는 곳에 얘를 가둬놔요. 그리고 키웠어요. 접촉을 못하게 했더니 이런 독성 방어 체제를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거에서 독성을 축적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그 진드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이놈한테는. 자, 그래서 이 개구리의 독 중에서는요. 신경 중독 독액, 환각과 발한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각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독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러지? 좀 환각에 취하고 싶은 좀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10대 애들. 그런 애들이 일부러 이 개구리나 두꺼비 같은 걸 잡아가지고 막 등을 핥아 먹어. 왜냐면 그걸 핥으면 거기 환각 물질이 있으니까. 근데 되게 위험하겠지. 이게 환각제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이잖아. 애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애들은 무식하면 용감한가 봐. 자, 이번에는요. 바다에 사는 생물도 한번 볼게요. 자, 바다에 사는 생물에서 우리가 독성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해 봅시다 하면은 뭐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해파리예요. 해파리. 왜냐면 해파리 때문에 매년 이렇게 여름철 피서 때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막 쏘여가지고 심하면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우리가 좀 자주 봤었던 그런 것들인데 자, 해파리 사진을 한번 볼게요. 짜자잔. 여기 아이언맨 있네. 오늘 블랙 위도우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구나. 자, 2개 보여드릴게요. 얘는 둘이 같은 놈이에요. 자, 요 해파리가 일명 뭐 사람들이 그냥 장난식으로 아이언맨 해파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아이언맨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우선요, 기본적으로요, 해파리들은 촉수를 흐느적 거리면서 다녀요. 그래서 촉수에 있는 가시세포를 이용해서 먹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촉수가 사람 몸에 딱 달라붙죠. 그럼 우리 그거 어떻게 해? 막 떼어내려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거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은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파리에 쏘였어. 얘가 촉수를 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코올을 걷다 부으세요. 알코올을 붓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해파리의 이름은요, 상자 해파리예요. 상자 해파리인데 얘는 이제 인도양에서 호주 북동부의 코랄해까지 넓게 분포해 있는 그런 해파리입니다. 요 놈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혈구 파괴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혈구를 파괴하는 단백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람한테 쏘인다 그러면은 진짜 치명적인 거지. 그래서 얘를 일명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아이언맨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아이언맨, 뭐 상자해파리. 근데 상자해파리과에서 얘가 워낙에 독한 놈이기 때문에 바다 말벌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말벌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바다 말벌. 자, 얘가요 최소 3분 이내에 성인을 무려 6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이름 그대로요, 딱. 그래서 오죽하면 호주에서는 좀 얘네들이 좀 번창하는 그런 시기에는 해수욕장을 아예 폐쇄해버린대요. 뭐 서퍼들이고 뭐고 다 못 들어가게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요 상자 해파리가 조금 약간 다른 해파리들하고 조금 달라요. 얘네들은 눈이요, 눈알이 이게 6개예요. 눈이 6개가 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렌즈, 아래쪽에 있는 그 눈 렌즈가 광각시야예요. 그래서 그냥 딱 이러고 있으면 물속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빛의 강도를 감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해파리들은요, 해류를 타고 그냥 둥둥 떠다니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초당 1.8m를 자신들이 헤엄을 쳐서 막 다녀요. 막 180도 막 회전하면서 막 달리는 거야. 그래서 뭐 물체들 같은 것도 자기들이 막 보고 막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다음 거 봅시다. 지금 해파리까지 봤어요. 지금 해양 생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짠! 이게 뭘까요? 이거 뭐 같으세요? 조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뭘까요? 이걸 키우는 사람들이 있나요? 취향 특이하네. 있나봐요. 키우나봐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궁금하죠? 이건 검색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해저에 살아요. 해저에 살고 있는 달팽이에요. 원뿔 달팽이. 달팽이에요. 요 놈이. 요거 본 적 없죠? 자, 이게요, 이빨이 작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살 모양으로 이빨로 이제 그 자기가 죽이고 싶은 놈을 뚫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신경독을 주입을 하는데요. 자, 그 이후에 호흡마비를 일으켜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생긴 거는 그냥 그렇잖아요. 이거 사람이 쏘이면요, 그 진짜 그 한 방울 가지고 사람을 성인 20명을 그냥 죽여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 원뿔 달팽이가 지금 의학계에서 되게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의학 쪽에서 왜 관심을 끄냐면 요 놈의 독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요 놈의 독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인슐린 있잖아요. 우리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합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놈한테 쏘이게 되면은 저혈당 쇼크가 일어나는 거야. 저혈당 쇼크. 뭐 그 중간에 뭐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것들은 얘기하기가 어렵고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어쨌든 인슐린 합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먹잇감에다 그걸 주입을 하게 되면 그놈이 저혈당 쇼크로 죽는 거죠.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학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요 놈의 독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코노톡신. 자, 이 독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약이 있는데 그 약의 이름이 코노톡신이에요. 근데 이게 작용이 되게 특이적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주입한다고 해서 다 이게 막 어떤 몸의 각 기관에 다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특정한 부분, 예를 들면 통증 수용기 이런 부분 같이 목표만을 딱 차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놈이 마취 이런 걸 가지고 마취 뭐 이런 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몰핀 아시죠? 몰핀보다 약 1000배에서 10만 배 정도가 강해요. 강한데도 불구하고 중독성이 없어요. 그리고 호흡 저하를 유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재 약 500여 종의 원뿔 달팽이가 있어요. 지구상에. 그 500여 종의 원뿔 달팽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처음 봤죠. 저는 이 바닷가에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아무거나 막 갖다 주워 먹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 만져서도 안 되고 큰일 나. 모르면은 안 돼. 자, 이번에는 해저에 사는 동물 또 한번 볼게요. 짠. 얘 너무 징그럽다. 어머, 지금 들어오신 분은 외국 분이신가?
뭐야, 광고하러 들어온 거야? 자, 요거는 뭘까요? 뭐처럼 생겼나요? 그냥 알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뭔지. 다리 몇 개지? 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요. 문어인데요. 자, 좀 징그러워요. 얘의 이름은 파란고리 문어입니다. 파란고리 문어. 자, 얘는 주로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일본 남부에서 호주 남부에 걸쳐서 약 섭씨 21에서 27도 정도 되는 아열대성 해역에 많이 분포를 해요. 자, 일본 남부라고 말씀드렸죠. 요 놈이요. 실제로 2012년에 제주도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제주도까지 올 수 있지. 뭐 그 이후에는 발견이 안 됐다고 하는데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얘가 평소엔 되게 온순해요. 근데 얘를 만약에 건드리거나 뭐 위협을 딱 주잖아. 그러면 얘가 이거 지금 그림 잘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 고리 보이세요? 몸에? 약간 보이시죠? 이 고리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막 발광을 해요. 발광을 하면서 오지마. 막 경계태세를 갖추는 거야. 오면 죽여버릴 거야. 일종의 경고예요. 얘한테는. 자, 그래서 얘가 크기는요. 한 10cm 안팎으로 되게 작은데요. 여러분들 보거 아시죠? 보거가 가지고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독을 가지고 있는 맹독 문어예요. 그래서 얘 건드리시면 안 돼요. 생긴 것도 무섭지만 이쁘다고?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거 이쁘다고 건드리면 안 돼. 예쁜 것들을 조심해야 돼. 아까 전에 꽃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예쁜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고하고 똑같은 독이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독이 약 1mg만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노출이 되더라도 신체 마비, 구토, 호흡곤란 이런 거를 다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어에는 먹물 나오잖아요. 근데 요 놈이 몸 표면에 이렇게 점액 같은 거 있죠. 끈적끈적한 거. 그 점액도 만지면 안 돼. 그것도 손으로 만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먹물 있죠. 얘가 먹물 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닷가 가시면 조심하세요. 얘가 뭐 육지까지 올라올진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처음 보는 건데 여러분들 아열대성 해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일본이랑. 뭐 일본은 이따 보겠지만 바닷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일본은. 자, 그 다음 이번에 해양생물 마지막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아유 예뻐라. 볼이 터지겠다 아주. 볼이 터지겠네. 여기 누른 거 왜 누른 거지?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냐. 세계 4대 진미로 꼽히는 보거입니다. 아시죠? 보거를 먹어본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과 맞먹는 맛이다. 이런 찬사가 붙을 정도의 맛이에요. 보거 맛이. 저도 보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얘가 몸 여기저기에 독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보거의 종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떤 보거는 뭐 내장에 있는데 어떤 보거는 뭐 난소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없죠. 그래서 보거는 전문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거를 요리할 때는 독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엄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보거 한 마리에 물이 서말이다. 이런 속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보거가 우리가 뭐 독이 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여러분, 보거의 독이요. 청산가리의 10배래요. 청산가리 아시죠? 청산가리의 10배야, 이놈이. 치사율 80%. 해독제?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그 20%에 들어가지 못해요. 죽지 않는 20%에 들어가지 못해요. 청산가리 10배, 치사율 80%. 먹으면 해독제 없어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일단 중독이 되면요. 입술 주변이랑 혀끝 있죠. 여기부터 슬슬 이 끝에부터 마비가 시작된대요. 그리고 요 손끝이 저려요. 그러다가 토를 해. 구토를 하고 이제 몸 전체가 막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 결국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어를 먹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진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어떤 사람의 증언. 근데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요. 뭐 내가 복어를 먹었는데 어떡하지? 뭐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위장에다가 물을 막 집어넣는데요. 물을 투입시켜가지고 씻어내는 방법밖에 없대요. 해독을 시키기가 힘든 거죠. 얘는 무서운 놈이야. 근데요, 이 복어 독이요, 사실은 우리는 되게 얘를 무섭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복어의 독이 사실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되게 수동적인 방어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뱀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이렇게 건드리면 독을 확 물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게 능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복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서 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얘는 그러지는 않아. 자, 복어는요, 왜 독이 있냐면 얘가 몸놀림이 민첩하지를 못해요. 딱 보면 알지만 땡땡하게 생겨서 막 이렇게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꼬리 지느러미를 백날 막 파닥파닥 해봤자 이게 얼마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얘가 하다 안 되면 자기가 막 도망가는데 내가 도망가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하는 게 뭐냐, 몸을 자신의 원래 몸에 한 약 서너 배까지 확 부풀려요. 그래서 포식자를 위협해요. 이렇게 위협해. 그럼 포식자가 갑자기 얘가 모습이 확 변하니까 주춤하겠죠. 주춤해.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지. 꼭 무시하잖아. 그거를 무시하고 먹어. 그러면 그 복어의 껍질, 고기, 내장에 포함되어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 아까 전에 봤죠? 그 문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 성분으로요, 포식자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뭐 치명상이 아니죠. 그거는 죽이는 거죠. 그쵸? 조심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복어의 독이 복어의 아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래만 있는 게 아니었어. 복어는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동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냥 먹지 마세요. 근데 이게 독이 강할수록 맛있대요. 무섭지 않아요? 독이 많을수록 맛있대. 네, 아무튼 맛있게 먹고 포식자는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양생물 여기까지 봤어요. 해양생물은 복어까지만. 원래 더 있는데 너무 많아서 좀 재미없다 싶은 건 다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육지로 올라올게요. 육지로. 아까 전에 켠님이 버섯 얘기했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요 버섯이랑 독버섯 구분할 줄 아시나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색깔이 되게 화려한 거, 그리고 무늬가 엄청 화려한 거, 냄새가 역겨운 거, 맛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 먹으면 죽으니까. 주변에 곤충이나 동물이 유난히 막 꼬이는 거, 유난히 없는 거, 이런 동물의 여부, 이런 걸로 독버섯을 구분을 해요. 민간요법?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상식으로. 근데 그거 다 잘못된 방법이야. 그렇게 버섯을 구분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모두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임상실험처럼 사람은 아니지만 동물한테 한번 먹여볼 수는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 동물한테 먹이면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면 얘가 당장 먹였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이 발현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되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당장 괜찮다고 해서 막 먹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독버섯이랑 한번 구분 좀 해봅시다. 갑시다. 자, 버섯 1. 첫 번째 버섯. 자, 두 번째 버섯. 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독버섯이고요. 하나는 식용버섯입니다. 구분해봅시다. 구분해봅시다. 1번이 독버섯? 1번? 나도 까먹었어. 잠깐만. 나도 까먹었어. 미안합니다. 1번이 독버섯이다. 지금 잠깐만요. 유튜브 채팅창이 조금 느린데 2번이 독버섯이다.
소원마니님 2번이 독버섯이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두 버섯 중에요, 구분하기 좀 힘들었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겉보기에는 둘 다 이게 뜯어가지고 구워 먹어봐야 알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이거 중에 하나가 독버섯.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버섯 있죠? 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요놈, 얘 버섯 이름이요 흰 알 광대 버섯이에요. 요게 독버섯이에요. 1번이 독버섯입니다. 현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놈이요 흰 주름 버섯이고요. 얘는 먹어도 된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가서 버섯을 뭐 캐먹지도 않겠지만, 근데 만약에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야? 마치 둘 다 먹어도 되게끔 생겼잖아요, 솔직히. 이거 줄기 해갖고 볶아 먹으면 맛있게 생겼네. 근데 큰일 난대요. 함부로 먹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섯은요, 버섯마다 구분하는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뭐 내가 대충 알고 있는 상식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버섯에 주름이 있어요. 그 주름이 얘네가 조금 더 성체가 되고 크면 주름살 색깔이 조금 다르대요. 하나는 그냥 하얀색이고 하나는 약간 갈색?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특징적인 걸 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뭐 노란색 광대버섯도 있고 어떤 건 진짜 무슨 막 영지버섯 같이 생겼는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아무튼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막 입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힘을 내요. 짠!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이거 어때요? 이거 마트 가면 파는 것 같지 않아요? 요거 딱 잘라가지고 삼겹살 먹을 때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게 마지막인데 요 버섯이요, 그 초코송이 같죠? 초코 탁 찍어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큰일 나요. 자, 요 버섯의 이름은요 알광대 버섯이고요. 영어로는 데스 엔젤이라고 불리는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중에 되게 대표적인 놈이에요. 그래서 얘가 한국에서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랑 가야산 쪽에 분포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쪽 가서 버섯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본, 뭐 중국, 소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이런 데 다 이제 좀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놈인데 얘도요 식용버섯인 풀버섯이랑 아주 흡사하게 생겨서 모르고 먹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 어디였지? 아무튼 어떤 나라에서 이거랑 비슷한 놈이 식용이래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먹었던 거 생각하고 이거 먹었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겠죠? 비슷해서 문제야, 이게. 아예 다르면 모르겠는데. 자, 근데 요놈을 딱 먹었을 때요, 얘 독이요 소화관 벽에 있는 근육세포에 달라붙어서 근육 단백질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화 활동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간 손상, 신장 손상, 혼수 상태, 결국은 사망, 이렇게 이르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버섯입니다. 귀엽지만. 자, 그래서 여기 독성을 초기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제 심각한 간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때 방법은 간이식 말고는 없다고 해요. 되게 많죠. 자, 거의 뭐 지금 한 13가지 정도를 봤어요. 그래서 독성 생물만 그 정도 봤는데 이게 사실 살펴본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독성 생물이 있습니다. 자, 식물도요, 버섯 이외에 풀들도 되게 많은데요. 학명이 사실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풀은 뺐습니다. 자, 이거 사실 우리가 독이라는 게 뭐 어디 이렇게 그 연구실이나 과학실 가서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 거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셨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독을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해파리, 문어 이런 거 바닷가에서 사실 만나기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자, 이거 단기 시리즈 독성 생물.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독의 왕, 독 중에 최고인 비소라는 독,
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독이랑 관련된 옛날 얘기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 메리앤 코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해갖고 같이 알아볼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꼭 방송 일찍 들어와 주세요. 놓치면 안 돼요. 유튜브에 올라가긴 할 거지만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독 1탄은 마무리했습니다. 아프리카TV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방송 계속 보실 수 있어요. 부유님은 바쁘신가 보다. 일하시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추천 한 번씩